그래서 그런 동작이 많고, 이렇게 잘 벌리는데 뭐예요? 마무리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운 자체에서도 만났을 때, 요 묘의 양을 봐보세요, 이게. 예, 양은 하나, 둘, 셋, 네 개, 음은 또 두 개 또 섞여 있죠. 이도 마찬가지로 범벅이 좀 돼 있죠. 해만 조금 음의 속성이 훨씬 좀 경향성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대운에서도 저를 만나면 승부가 잘 안 나요. 예. 승부가, 그러니까 해묘미 대운에 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되는 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선생님 잘 되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해라.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잘 됩니까? 하여튼 망하지는 않을게. 그렇게 말해줘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 다음 힘든데요. 이러면 이 글자를 좀 힘들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힘들어도 뭐예요? 항상 무엇은 있다. 예, 그걸 뭔가 또 메꿔 나갈 빛을 낼 곳이라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빌 언덕이나 뭐 방법이라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봐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그 세운의, 이게 만약에 하나의 대운이라면, 대운이, 뭐, 한 해에 세운, 이렇게 연결됐으면, 한 해, 두 해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 묘의 큰 틀의 작용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질만 하면 또 힘이 빠지고, 진짜 힘들었다가도 다시 그래도 조금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승부 없이 그냥 쭉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승부 없이. 오늘도 거기에 정통으로 걸린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수 유통은 자월무일주예요. 자월무일주. 자월 무술이었나? 여자예요, 여자. 요 부분은, 그랬더니.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자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격각되어 있죠, 그죠? 격각되어 있는 건데, 팔자 내에, 다른 글자에 뭐가 없느냐면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식상. 술중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식상을 쓰는 거니까, 제한적인 가공성만 가지게 되죠, 그죠? 제한적인 가공성. 그 다음 저게 뭐냐면, 자가 정제죠, 그죠? 자가 정제니까 우리가 유통업을 한다면, 기본 의식주 분목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니까. 그 중에 가장, 주로 여러 사람이 쓰는 법용적인 거니까. 그 법용적인 것이 이제, 결국은 뭐, 쌀, 그죠? 물,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렇죠, 기름. 그 다음에 뭐, 전쟁이라도 팬티는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기초 의료가 되니까. 그런 것에 관한 어떤 유통을 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이제 묘대운 같은 데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묘대운가 미대운에만 걸려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 운에, 결국 뭐냐면, 막,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되나 하면은 또 묶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 한 8년째 지나온 거예요. 지나와가지고, 와, 선생님 어떡할까요? 그럼, 미대운 안 끝났네. 2년 고생 더 해. 아니, 선생님, 난 지금 때려쳐야 된다니까요. 때려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아마 힘들걸. 그걸 힘들걸이라는 게, 우리가 간지의 여러 가지 작용을 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리나 청산도 쉽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근데, 아니, 선생님 좀 성의있게 좀 봐주세요. 이러면. 나 지금 죽겠는데, 뭐, 내 정리하러 왔는데, 안 된다 소리 하면 어떡하느냐. 한 2년이 지나면 더 하고 싶어도 안 될 걸, 또, 미대운 2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주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틀을 머릿속에 짜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올해 무자년이 와가지고 이게 자가 뭐냐면은 뭐예요? 이제 술이라고 하는, 요게, 이 술 중에 있는, 그죠? 유금이 있죠, 그죠? 술 중에, 이제 뭐 신금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그냥 유금으로는 조금 더, 그죠? 유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 안에 유를 담고 있는 저 술이 뭐냐면 자에 의해서 흔들리잖아요. 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가 다시 올해 뭐냐면은 무자녀를 만났잖아요. 무가 무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분신대장. 자, 신하가 이걸 만났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내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거울을 보니까 무가 있는 거예요. 무가. 그죠? 그래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올 봄부터 계속 이제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때려쳐야 된다고 물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묻자마자 진정하게 이렇게 봐주는 척도 안 하고 안 될 걸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좀 성의 있게 봐달라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저게 자를 만나서 어떻게 흔들려서, 그죠? 밥그릇이나 행동의 근거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을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이런 해석을. 사실은 이 더 큰 틀, 그러니까 그 간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계절이면 계절, 그 다음에 대운이면 대운, 이 틀을 더 먼저 보라. 그러니까 좋은 대운이 접속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유년을 보통 봐 나갈 때, 우리가 축대운에서 인대운 넘어갈 때 이럴 경우에, 축이 이제 10년이다 이러면, 축운의 예를 들어 한 8년 차쯤 되면요, 여기에 간지가 놓여 있는 글자가 막 자기한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다니까요. 뭐냐면 인이 막 태동하기 위해서 그 세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일주다. 예를 들어 경일주가 여기에 걸린 세운이 하필이면은 여기에 막 신하고 유가 이제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세운이. 대운은 이래 축인으로 가고 있는데 세운이 신에서 유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비견이나 겁재에 재분탈 작용이 있죠. 그죠? 재분탈 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잔잔한 건 와요. 잔잔한 재분탈은 당연히 있다. 근데 막 이때 이 미운부터 막 엄청나게 뭔가 큰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돈이 될 만한 어떤 소스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서서히. 씨앗이.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경일주가 미를 만났기 때문에, 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정인을 만났기 때문에, 록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실관해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야, 이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래? 글자로 보면 이게 상관에, 급제에 좋은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때 좋은 일 꽉 있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그 대운적인 어떤 기준에서 크게 이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전부터 전조가 온다는 거죠. 그 전조는 한마디로 대운이 바뀐다는 큰 판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큰 판세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그 세운이 어떤 모양새에 상관없이 큰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어떤 변화 운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화하고 그 화금교육의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음양의 어떤 소장 성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자리예요, 미신이, 그죠? 그런데, 한 개인의 운명에서 대운이 바뀔 때는 이게, 이것도 뭐예요? 음도 섞여 있고 양도 섞여 있고, 이렇죠, 그죠? 미신이 바뀐 데서 실제로는 사건은 바뀌는데, 어떤 부의 양이라든지 성취도의 양은 많이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미운이 끝나는 부분이나 신운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무리 좋은 글자가 와 있어도 그냥 조금 좋아진 정도. 물론 이제 큰 틀은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바뀌죠. 안 맞던 이제 시어머니가 죽었다. 근데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라든지 보상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건적인 어떤 변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뭘 하게 됐다 정도지, 경제적인 어떤 보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요 시기의 변화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위치상으로 볼 때는 요때 엄청나게 많이 변해야 될 것이고, 이때 막 변화가 많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요 운을 봐나갈 때는, 다소 나아질 것이다. 다소 나아질 것이다. 이걸 긍정적으로 이 신을 쓴다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그 대운 한 개를 저렇게 음량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봐 나갈 때, 그렇게 뭐라 말해도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맞는 원리를 뒤에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때 예를 들어 이게 양이 뭐냐 뭐 육양지체의 양이 많잖아요, 그죠? 이때 왔는데 내가 잘못 반 거야. 이 화운이 원래 안 좋은 건데 좋다고 반 거야. 막 좋다 좋아질 거야. 분명히 좋아진다. 이러면 막 힘들잖아요. 힘들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터져도요, 이게 사유축, 사신 이걸 따라가면서 사유축이나 사신을 따라가면서 이게 금운동이나 수운동을 순간순간 확 엮여내거든요. 그러면 잘 풀리면 또 잘 풀리는 게 세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다 좋아진다 하더니 이제 진짜 좋아지라는갑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뭐예요? 그 사의 양운동이 활발해지면 짐으로써 결국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역학을 물어보면 막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선생님은 분명히 좋아진다 했는데 그 사건 생각만 진짜 좋아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힘든 것 중에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현실로 또 돌아오면 또 힘들고. 그렇게 좋다고 말해도 맞고 막 안 좋다고 말해도 맞고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극단성을 막아놓은 인자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제 변화가 크고 실제로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제 축에서 인 바뀔 때, 인에서 축 들어갈 때. 축 들어갈 때는 이게 갖는 방향이 많이 반대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음이 좀 남아있으면서, 그죠?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양적으로는 이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건 조금 더 융통성이 좀 남아있는 모양인데 요건 뭐냐면 상당히 변화가 아예 전부 다 뿔이 그냥 마마로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축에서 인 빠져나갈 때.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축에서 인 빠져나갈 때는 인에서 축으로 빠져나갈 때, 이럴 때에 안 좋은 일이 한번 생기면, 이때는 거의 못 태어나요. 이게 추락을 어디서 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여기가 높았으면 여기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추락을 갖다가 높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거의 운명적으로 기계를 단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성공 못 한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요, 막 이래 말해도 맞고, 저래 말해도 맞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만 봐주면 좋은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지지를 불려볼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속성을 새로 취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근거가 음양이라는 거죠, 음양. 그래서 이런 음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뭐냐면 크게 틀을 짜면서 여러분이 팔자를 봐나가는 습성을 계속 좀 들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맨날 명세해놓고도 또 자수가 와서 들고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음양적으로 분류해보는 습성을 이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천간도 마찬가지죠. 천간도 갑을병정무 할 때 제가 보통 이제 이쪽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답을 해줄 때도 그 갑을병정무 경신 임계이랑 이 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이렇게 쭉 잘라 본다면 음양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본다면 차서에 의해서는 뭡니까? 일단 뿔마로 가죠. 뿔마. 처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확 이렇게 심어버리는데, 실제로 자연운동, 자연운동, 양기가 펼쳐지는 자연운동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갑도 사실은 양이고, 을도 양이고, 그죠? 병도 양이고, 정도 양이고, 다 양이죠, 그죠? 다 양이고, 그 다음에 기토부터는 뭡니까? 음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계절로 우리가 잘라서 본다면은, 계절로 자르면 이게 다 양이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여기도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이게, 물론 양에 속하는 놈이지만, 토의 속성을 취해서, 무하고 기하고 해서는 기가 사실은 이제 약간 섞여 있죠. 이 기토가 왜 해석하기 어려우냐면, 이렇게 위치를 생각합니다. 위치. 우리가 갑을병정무의 위치를 생각하면, 자, 갑이라고 하는 것이 음에 갇혀있다 톡 튀어 올라온 놈이죠. 그죠?
그 다음 병은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을은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놈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병은, 자, 이 자리에 꽃까지 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더 이렇게 모양과 형태를 뚜렷하게 갖추었다. 그 다음에 무는 완전히 막 이렇게 무성하게 된 거죠. 그죠? 무성하게 된 상태. 자, 기는, 이제 무성함에 이제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하고, 그죠?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은 뭐예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매달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은 떨어지는 거, 실제로 떨어져 버리는 거. 그죠?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은 여기 도로시아수로 같이 해서 걔는 뭐예요? 그대로 이게 몸을 숨기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본다면은 한 요 정도를 중심으로, 그죠? 요 정도 중심으로 본다면, 병정, 무기, 경, 요 정도까지가 어디에 속해요?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에 의한 음량을 따진다면, 자연운동 결과물로서 위치에 의해서 쪼갠다면 어떻게 돼요? 병정, 무기경은, 요거는 뭐 양에 속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임계, 가불은 확실히 뚜렷한 의미고, 요 놈이 이제 경계에 있는 요 놈들이겠죠. 양으로 봤을 때 보통, 운동성까지 감안한다면 이게 음이 되겠죠. 신이. 이렇게 병정, 무기, 경. 이게 위치. 그죠? 이렇게, 자연의 그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와 위치. 그래서 이 기토일자가 왜 골 때리는 줄 압니까? 위치는 뭐 어디에 속해요? 양이 무성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동성은 어디로 가요? 운동성은. 여기 운동성이죠. 그죠? 운동성은 어디로 지향한다? 음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을 지향하고. 그 다음 차서에 의해서도 음에 속하고. 계절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또 양운동의 극단에 있어서 이게 양유예가 넘어와 있으면 이게 꼭 무조건 음으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토를 조금 맹한 이유가, 그러니까 기토를 자세히 보면, 초점 맞춰보면 생각이 엄청 많은 것처럼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가 자기 자신도 뭐예요? 계속 노출되는 그 위치에 영향받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위치에 양운동이 많이 펼쳐진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기에서 빠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연관성은 제가 생각을 깊이 안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중앙에 있으면서 이 기토의 위치가 결국 이렇게 애매해지는 이유는 그 자기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음량적인 어떤 요소하고 그다음 운동성에 의해서 갖는 음량적인 요소가 이렇게 차이가 다른 거죠. 그러면 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음량만 분류해서 그렇지만 단계로 친다면 이게 운동성이 좀 더 진행된 거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5, 그죠? 이렇게 실제 양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음의 어떤 운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값부터 한다면 이렇게 플러스 2개, 플러스 3개, 그죠? 플러스 4개가 되겠죠. 이게. 플러스 5개. 그래서 이제 음의 단계가 그래도 좀 드러나죠, 이게. 그죠? 경은. 위치는 아직도 양의 위치에서 완전히 안 떨어졌지만, 운동성이 뚜렷하게 좀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신임계는 확실하게 그 음운동의 어떤 속성이, 그 중에 뭐냐면, 이제 이미 약간 뭐예요. 이 양기 1점을, 보듬고 있는 거죠. 안고 있는 거니까, 양운동으로서의 그 속성을 좀 가지지만, 요 신임계는 그대로, 그죠? 음의 어떤 속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운을 보실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어떤 부기빈천의 양적인 변화를 거의 다 지지해서 거의 다 판가름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속성, 경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 참작하셔야 됩니다. 속성, 경향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름을 따르고 있을 때, 그죠? 예, 명분적인 속성, 실제 명예, 명분적 속성이 어떠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에 올라타고 있는데, 우리가 갑이 올라타고 있느냐, 뭐 병이 올라타고 있느냐, 이런 모에 따라서 이 신의 속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자연운동에서의 어떤 움직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식, 이런 거는 거의 다 지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직에 이르러서 크게 이제 명예를 쫓는 그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관적인 속성을 많이 취해내지만, 실제로는 그 무기빈천의 양적 변화는요, 대부분 다 지지에서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안에 이미 뭐냐면은 S라인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미요. 오락가락이 이미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사화이라면 우리가 그걸 그냥 화 하나가 그냥 계속 그냥 불지르는 걸로 해석하는 이런 게 오류라는 거죠. 이것도 살아있는 기운이라면, 뱀달에 그러면 계속 햇빛만 내리쬐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즉, 양운동이 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수시로 비가 와서, 그 수시로 비가 오고 있는 그것도 어떤 운동? 사의 운동 속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 사의 운동 속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그때 딱 도사가 되지만 죽지는 않을 끼야. 근데 그것도 참 잘했어요. 참 잘 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대운에 시달리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양지처의 어떤 기운 속에 노출돼가지고 이 양 때문에, 극성한 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음의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어디에 자기를 숨어서 도우는 존재, 귀인, 이런 존재가 낮에 없다면 밤에 있다. 국내에 없다면 해외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훈련을 좀 많이 해놓으시라는 거죠. 훈련을. 천간도 마찬가지로 정일주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저기 음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음의 속성을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부여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위치만 고유의 어떤 그 차서의 음양적 기운만 음이지 운동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하여? 양에 속하는 거죠. 훨씬 양의 속성이 더 많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고유의 그 성질이 음이니까 병에 비해서 밖으로 그걸 기질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일주가 오히려 그 세력을 얻으면요, 병일주보다 더 시끄러워요. 더 설치고.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음양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해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습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 사람하고 현실하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표만 가지고 있어도요, 팔자 간지도 필요 없다니까요. 간지 필요 없이 대운만 딱 놓고 보라니까요, 대운만. 제가, 어느 반에선가 하여튼 뭐, 대진절업. 그러니까, 천간 글자만 봐도 좋고, 지지만 봐도 좋고, 그럼 천간 지지 다 필요 없고, 대운만 놓고 봐도 좋다, 이거죠. 대운만 놓고, 당신은 말이야, 추군을 만났네, 이러면서 만나면, 이때 말이야, 변화 없는 생활을 하면 괜찮아. 변화 많이 주려고 하면 골병 들어. 왜? 근본적으로 뭐예요? 음운동이잖아요. 그죠? 음운동 속성. 그 다음에 남자다.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음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처덕을 보든지, 친가의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아버지 옆구리 찔러서라도 도와주게 돼 있다. 그죠?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해석의 근거가 이미 충분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조용히 글 공부를 하고 뭐예요? 정신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연구직에 가담하였다면 그냥 지속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뭐예요?
장사나 사업을 벌였는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남들에게 많이 눈에 띄는 일에 가담했다면 반드시 무엇을 겪을 것이다. 굴곡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죠? 추군에 횃불 켜고 일을 했다는 것은 전부 부실공사란 뜻이에요. 추군에 횃불을 켜고, 이게 추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축시에, 그죠? 축시에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축시는, 이때는 절대 해가 안 뜨는 공간이잖아요. 해자축이라는 공간은. 그럼 이 시기에 설쳤다. 설쳤다는 말은 부실하게 뭔가 횃불 공사를 한 거니까 이건 제대로 대낮에 할 수 있는 어떤 모양새하고는 차이가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적어놓고도 물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거꾸로 더 심한 그 이야기 드릴게요. 팔자도 전혀 엉뚱한 거 적어놓고 대운도 전혀 엉뚱한 거 적어놓고 막 실컷 상담한 거예요. 근데 뭐 아이고 선생님 맞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얘가 그 상담 다 해주고 보는데 팔자를 잘못 적은 거야. 저 소띠인데요 이러면서 범죄로 다 뽑아놓고 그런 여러분 경험 아마 하시게 될 것도 같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결국은 사실은 다 큰 음양작용이에요. 음양작용. 오늘 일진에 누가 왔으니 이 사람이 필시 거짓말을 해도 감사하다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인연법으로부터 여러분이 좀 자유를 얻지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자 해석이라는 그 자체에 매달려 가지고 그 대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지지에 있는 대운이 흘러가는 것만 보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대운을 간다. 예를 들어서, 대운이 사진묘, 요 대운을 우리가 뭐 거꾸로 흘러 들어간다 칩시다. 그죠? 이런 대운이 이제 사대운에서 빠져나오가 진대운과 묘대운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그때 뭐, 음양이 섞인 양을 봐보세요. 조금 범벅이 돼 있죠. 그죠? 물론 진운에는 좀, 경향성이 좀 쭉 한번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범벅이 된 구간을 잘 지나갈 때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건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아니 막 그렇게 딱 전제해 놓고 하는 거죠. 인생에 만사형통이 있나 이러면서요. 하나 잘 되면 하나 안 되고 그게 이제 자기가 10년 이게 10년을 지배하는 거니까 10년 동안 자기가 결국 경험하고 맛본 게 결국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수긍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큰 경향성이나 운동성이 그 세운의 기본 작용을 많이 삭감시키기도 하고, 그걸 크게 뭐냐면은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운보다 대운의 큰 틀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걸 봐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사운이 왔을 때 무조건 불기운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운에 5년을 지나가다 하더라도 사대운에 5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때도 무조건 죽는다, 자빠진다, 절단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운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계절이요 달과 같아서 그 달에 뭐냐면은 날씨가 더워지면 비를 수시로 뿌려주는데 이게 5년에도 뿌려준다니까요. 그걸 이제 생각을 했던 융통성을 열어놓지 않고 사주를 봐나가면 이 글자에 의한 작용도 막 어떤 극단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또 무슨 궁합을 누가 또 봐달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그분 아십니까?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 이건 뭐 말이야 어떤 궁합을 보는데 A라는 여자에 B하고 C를 맞춰보는데 막 B는 완전 빵점이고 C는 100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원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완벽하게 0점 빵점이 있을 수 없어. 물론 이제 고객이 뭐 이렇게 예스냐 노냐 이것만을 물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점수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계량화했을 때 절대로 그게 0점 아니면 빵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자축이묘 진사무 신유술의 하나가 지꼬라지 중에 결국 완전히 양에 속하는 놈도 이렇게 별로 몇 글자 없고 음에 속하는 놈도 몇 글자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돌이켜 결국은
양의 극단에서 무조건 수구리고 음의 극단 수구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운동을 결국은 중간 이것이 하나하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완벽히 좋거나 완벽히 나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너무 심한 표현이다. 일단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삼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된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그런 게 있으면 뭐 좋은 점수 주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처음 이제 간지를 배울 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계절과 오행으로만 자꾸 포섭해 넣으려는 습관 때문에 결국 그 사주 해석을 하는 데서도 계속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는 거죠. 융통성 없는 해석. 자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이 양운동이 한 번씩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맥동하잖아요. 그죠? 막 질러서 다니잖아요. 그런 운동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의 해로움만 말하지 말아요. 지금 뭐냐면은 임목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요. 임목. 자, 임목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민은 뭐예요? 일지식시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인을 중요하게 쓰는 일주는 이제 관으로서 쓸 경우는 그렇게 아주 원래 관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무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인병에는 이제 인을 그렇게 긍정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민, 경인, 무인이 인을 중요 쓰는데 요 글자가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격각이 되어서 인목이 굉장히 위축되죠. 제한되고. 위축 제한 맞습니까? 이 논법은 다 이제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럼 그럴 때에, 죽사발이 난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매우 힘든데 하나씩 풀린다. 이게 맞아요. 매우 힘든데 하나씩 풀리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운동성에. 그죠? 인목이 이렇게 올해 무자년이잖아요. 그죠? 무자년에 인목을 중히 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막 목을 캑캑거리면서 가는데, 그 캑캑거릴 때 뭐냐면, 그게 결국 그것도 음양이에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숨을 못 마셔가지고, 숨을 캑캑캑 하다가 틈을 조금만 주면 어떻게 돼? 그 순간에 다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요게 결국은 뭐냐면, 운동성에 속하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결국 압박을 이만큼 주더라도 요 짧은 시간에 확 빨아당긴다 이거예요. 결국 생명이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고 들고가 결국 밸런스를 계속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받다가 어떻게 한다고? 순간적으로 다시 그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는 그걸 확 밀어버리는 거죠. 압박을 받다가. 그러니까 이럴 때에 죽는다, 안 된다, 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준다 보면 되죠. 사실은, 오래 고생한다, 힘들다, 거덜난다, 망한다. 여기까지도 그죠. 막 이렇게 봐줘도 맞고. 그죠. 힘들 건데,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다. 이걸 봐줘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감동적이에요? 죽다 살아난다. 그죠? 이게 훨씬 더 감동적이죠. 그죠? 지금 특히 이제 이민일주들은 막 죽사발이 나는 게라요. 이민일주들, 그죠? 올해 이민일주들 정말 고생 많이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신월이 몰려 있잖아요. 지금. 월에 신월이 몰려가 지금 보면 한 20, 30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이민일주라. 지금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죽을 파이거든요. 지금요. 그건 뻔히 알겠는데, 극단적으로 하면 내가 망한단 말이요. 어떻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면, 그 인자 내에 무엇이, 그 음으로만 에워싸여져 있는 것 같지만, 안에 사실 양이 있어서 결국은 가장 힘들었다가 다시 짧은 시간에 확 채워넣는, 그걸 통해서 균형을 갖다 다시 찾아낸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니는 무슨 대운이지? 이렇게 여자가 남자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럼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민일주 여자 어떻게 돼요?
우리 식신이 압박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대운이나 세운 자체가 또 음에 속하니까. 예. 그렇죠, 막. 완전 얼방 그냥 막, 엄청난 시달려 얘가 풀어주더라도 엄청난 시달려 얘가 풀어준다는 거죠. 예. 그나마 남자들은, 예, 세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삼합의 결과물을 보라 했죠, 그죠? 신자진 사유축이 기본적으로 이게 운동성의 결과가 자꾸 음으로 간다 했죠. 예. 그러니까 음으로 가는 운동이 활발할 때는 남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음의 덕을 볼 일이 많고, 그죠? 여자들은 뭐예요? 다 짝지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희생이나 소모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이 결국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앞으로도 제가 이제 수시로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 이제 실관이나 유년의 해석, 이렇게 15주 보면 유년의 해석, 13주, 15주 이쪽에 보면은, 유년의 해석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걸 전제해 두고 설명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나갈 거니까. 예, 근데 왜 죽다 살아나는데요? 이런 질문을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예, 왜 죽다 살아나느냐? 예, 바로 요런 어떤 음양적인 속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하여튼 좀 여러분 궁리를 한번 해보시고, 실제 사주 해석에도 이래놓고 공부는 이래놓고 더 가면 자수가 왔으니까 용신이 사함으로 이래하고 있다 이거냐. 제가 그래가 그 준하초도 뭐 책을 갖다 한 5번 봤대요. 5번 봐가지고 결국 그래요. 거기에 갔다 온 거예요, 누가. 그래가 보면 뭐라 하더라 하니까. 그래가 수운이 오면은 안 좋은데 이렇게 사주 해석은 오히려 결국 오행적인 어떤 그걸로 계속 또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써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써먹지를. 이게 뭔가 이론적으로, 야, 저게 뭔가 아이디어다 하면서도 해석에는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언젠가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쭉 강의를 나가면서 제가, 이런 어떤 논리를 그냥 이렇게 적용해서, 어떤 해석이나, 어떤 그 사람의 운명 속에 그렇게 쭉 끼워 붙이는 방식들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예, 하여튼 이걸 가지고 잘 궁리를 좀 잘 해보십시오. 예,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